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책은 고수의 일침입니다. 저자는 한근태 작가님이시고요. 출판사는 미래창입니다. 한근태 작가님이 쓰신 책이 많은데요. 고수 시리즈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깨우는 따끔한 한마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떠세요? 주변에 따끔한 한마디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종종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주변에서 포기를 했나? 네, 이 책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갖 것이 마음에 안 드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 주변이 넘쳐나는가? 당신에게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가? 늘 상처만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혹시 당신 자신이 문제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비분간계하고 소리를 질러도 세상은 요지부동일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맞습니다. 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작가님 잠깐 만나볼까요? 한근태 작가님 너무 유명하시죠?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이후 경영 컨설턴트로 가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셨고 지금은 국내 유수기업의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쉽고 재미있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강의로 정평에 나 계십니다. 네, 서문을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오랫동안 책을 읽고 소개하면서 변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때는 스스로의 변화에 내 자신이 놀란다. 우선 통찰력이 생겼다. 무당이 갖고 있는 신기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특히 사람이나 기업에 관련된 일에서 그렇다. 나는 기업 강의가 주업이다. 기업 강의 전에 그 회사와 관련해 공부도 하고 그 회사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정보도 얻는다. 실제 강의를 가보면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강의 외에 임원과 CEO 코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만큼 힘든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런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 자신의 미래, 걱정, 리더십 이슈, 상사와의 갈등, 목표 달성 문제, 가정 문제 등 문제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내 역할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다.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답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꺼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기업 강의, 글쓰기, 자문과 코칭, 방송, 책 소개 등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다.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추가 질문을 던지고 이해 당사자를 만나면서 나름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어느 순간 해결 방안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별거 아닌 문제로 고민을 한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안 해도 될 일을 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마구 떠오른다. 이 책은 그런 얘기들을 그때그때 메모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SNS를 통해 사람들과 이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싶지만 게으른 탓에 그건 하지 못하고 혼자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은 것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골프를 쳤다. 유학 시절부터 쳤으니까 횟수로는 30년이 넘었지만 실력은 별로다. 다른 것은 그런대로 쓸만한데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왜 코킹이란 팔목을 꺾는 것을 의미하죠? 코킹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동작이 커지면 실수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를 염려한 때문이었다. 이어 그는 팔목을 꺾으면 좋은 이유를 호소력 있게 설명했다.
이유는 다른 것보다 코킹을 늘 염두에 두고 쳤는데 그랬더니 예전보다 30야드나 더 나가는 것 같았다. 물론 라운딩의 즐거움도 커졌다. 친구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 삶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길게 반복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 뇌에 콱 박혀 인생의 비거리를 30야드쯤 늘어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책의 한마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네, 머릿말처럼 이 책은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긴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고요. 짧은 에피소드와 정돈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요.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이치.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장은 일이 스승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이 스승이다. 이렇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좀 와닿았던 부분을 위주로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입니다. 원래 앞은 보이지 않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일부다. 희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좋은 시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나흘을 살 수 있으며 공기가 없어도 4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4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만큼 희망은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위로한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30여 년 전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도 앞은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환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이 아니다. 언제나 앞은 보이지 않았다. 앞이 보이면 살 수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힘들어도 앞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이다. 마치 담쟁이가 수천 장의 잎을 이끌고 담을 넘듯이 말이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앞은 항상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경기가 무척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경기는 항상 안 좋았고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희망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후회. 후회하시나요? 네, 저도 자주 합니다. 네. 후회는 두 가지가 있다. 해본 일에 대한 후회와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한 후회가 그것이다. 같은 후회지만 성격이 다르다.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안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간다. 사랑이든 일이든 그것이 왔을 때 용기를 내야 한다. 네, 맞아요. 우리 후회 두 가지죠. 했어야 했는데. 또 다른 후회는 안 했어야 했는데. 예,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어떤 후회를 안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해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시도는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좀 줄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25페이지.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실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중 거품이 잔뜩 낀 사람도 많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기사나 비서가 대표적이다. 기사는 배우자보다 오랜 시간을 붙어 지내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운전하는 사람이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사는
그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차 안에서 하는 통화 내용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다니는지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미루어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가까운 이들에게 존경받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사나 비서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자체로 일정 수준에 오른 사람이다. 아,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봐라. 우리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도 가정에서 또 존경받기는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근데 일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비서나 기사, 이게 물어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군요.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괜찮은 남녀 식별법. 괜찮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괜찮은 여자인지 아닌지는 남자가 망했을 때 알 수 있고,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는 남자가 성공했을 때 알 수 있다. 추신수 부부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다. 추신수 아내는 괜찮은 여자다. 추신수가 별 볼 일 없을 때 그를 만나 같이 살았고, 그가 마이너리그에서 온갖 고생을 해도 그를 떠나지 않고 꿋꿋이 지켰다. 돈이 아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다. 남자가 성공하면 보통 세 가지를 바꾼다고 한다. 차, 집, 아내가 그것이다. 추신수는 차와 집은 바꾸었는지 몰라도 아직 조강지처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역시 괜찮은 남자다. 와, 지혜네요. 맞습니다. 괜찮은 여자인지 괜찮은 남자인지는 남자가 망했을 때 또는 남자가 성공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짧은데요. 그 짧은 내용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호기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내고 온 사람. 이 세상에 오실 때 돈 내고 오셨나요? 공연장에 공짜 티켓으로 온 사람과 자기 돈을 내고 온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리액션입니다. 인질에게는 리액션이 없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 돈을 내고 온 사람은 열렬히 반응한다. 삶을 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짜 티켓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건성건성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돈을 내고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돈을 냈으니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구독자분들 어떠세요? 공짜로 오셨어요? 아니면 돈 내고 오셨어요? 아주 소중한 돈을 내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인생은 생방송이다. 사람들은 왜 생방송을 좋아할까? 진짜이기 때문이다. 가짜가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한밤중까지 자지 않고 생중계를 보려고 하는 것도 진짜를 놓치기 싫어서이다. 그때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맛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늘 라이브다. 가짜가 있을 수 없고 편집이 있을 수 없다. NG가 있어도 되돌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간다. 다시 찍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장면을 다시 도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계속 내보낸다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할 것이다. 가끔은 시청자들,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인생은 생방송. 인생을 생방송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밖에 못 읽는 책이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방송이라는 거죠.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고 밀도 있게 살아보자고요. 이어서 45페이지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인도의 성자이자 맨발의 전도자라 불리는 썬다싱이 어떤 이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다. 그러다 추위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살기 힘들 거요. 그냥 갑시다. 썬다싱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은 혀를 차며 가버렸다. 결국 썬다싱 혼자 쓰러진 사람을 업고 걷기 시작했다. 썬다싱의 땀과 열기에 등이 업힌 사람도 몸이 녹으면서 살아났다. 얼마쯤 가다 썬다싱은 죽은 사람을 발견했다.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사람이었다. 같이 살려고 간 썬다싱은 본인도 살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렸지만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죽고 말았다. 그 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고 갈 짐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등산을 할 때 짐이 없으면 홀가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짐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네, 이 내용을 읽다 보니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이 때문에 일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돈을 벌고요. 그러면 아이가 저에게 큰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날 때, 또 둘째 날 때, 예, 너무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아이가 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입니다. 몸이 바로 당신이다. 몸이란 무엇일까? 몸은 당신의 집이다. 지식과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집이 망가지면 집은 짐이 된다. 소설가 박안서 씨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의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몸만이 현재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은 늘 현재에 머문다. 현재 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몸이 곧 당신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그러므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직무유기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본인이 피해를 본다. 이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본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 네, 한근태 대표님이 직접 만나 뵈면요,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몸매도 관리한 몸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이어서 79페이지 분수입니다. 분수. 새 신발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다. 집이 식구에 비해 너무 크면 사람이 집에 눌린다. 자리도 그렇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큰 자리에 앉는 것이다. 주변 사람에게도 민폐이지만 본인이 최대 희생자다. 누구보다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무척 괴롭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마음고생도 심하고 추락의 공포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작은 그릇을 숨기는 것도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좋다. 아니, 자기보다 약간 작은 자리에 머물러야 행복하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 아깝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여백의 기쁨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말자. 맞습니다.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자리, 그것도 약간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또 평판도 좋을 수 있겠네요. 네, 97페이지입니다. 평범함이 비범함이다. 하나 여쭤볼게요. 평범함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평범함의 반대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다.
결혼 못한 노처녀와 노총각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고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이 나온다. 재벌도 너무 잘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사람을 원한단다. 자기 맞벌이하고 자신을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다. 평범함이란 무엇일까? 평범함의 반대는 비범함이 아니라 별일 없이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평범하게 성장해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때 되면 결혼해 배우자와 알콩달콩 살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 애가 다시 결혼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늙어서 죽는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게 쉬운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평범함은 그 안에 비범함을 이미 품고 있다. 네, 99페이지입니다.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 가끔 드실 때 있죠. 한번 내용 들어보세요. 자주 서운한가? 늘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느끼는데 사람들이 시원찮게 대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서운한 마음이다. 늘 감사한가? 내가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어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한가? 겸손한 사람이다. 세상 중심에 내가 있지 않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귀한 감정이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네,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지세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세요? 네,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어서 109페이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만만치 않다.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다 얼룩말에 채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어떻게 얼룩말에게 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사자가 천수를 다할 확률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왜 그럴까? 사자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사냥을 한다.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은 대개 30% 정도다. 그렇다면 9일에 한 번꼴로 배불리 먹는다는 일이다. 사자는 평균 시속 45km, 얼룩말은 평균 60km의 속도로 뛴다. 속도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사자는 500m 이상을 전력 질주하면 체온이 올라 심장이 파열된다고 한다. 그러니 먹잇감을 아주 가까이에서 덮쳐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 게다가 얼룩말의 경우 뒷발임이 워낙 세서 그 발에 채이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잘못하면 사자가 치명상을 입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 편할 것만 같은 동물의 왕, 사자의 삶도 그리 녹록지가 않다. 편해 보이는 삶도 안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112페이지입니다. 때로는 경주마로, 때로는 야생마로. 경주마는 앞만 보고 달린다. 다른 곳은 절대 보지 않고 오로지 결승 지점만을 보고 달린다. 하지만 야생마는 다르다. 생존을 위해 두리번거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 도망칠 때는 어느 쪽으로 갈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때로는 전력 질주하고 때로는 천천히 달린다.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 생각을 멈춘다. 생각을 많은 것이 달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 달리기를 멈춘다. 무조건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다. 때로는 경주마처럼, 때로는 야생마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163페이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회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20%, 평범한 사람 60%,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20%다. 1년쯤 지나면 보통 판가름이 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가? 사표를 제출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인을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며칠만 더 생각해보지 그래라며 말미를 주면 평범한 사람이다. 정색을 하며 당신을 끌고 설득을 시작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사표를 한번 내봐야 될까요? 171페이지. 집토끼와 산토끼. 집토끼와 산토끼 중 어느 토끼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집토끼다.
대접을 잘 받은 집토끼는 산토끼에게 집안 자랑을 많이 한다. 세민한 산토끼는 집토끼가 부러워 그 집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집에서 대접을 못 받은 집토끼는 집을 뛰쳐나가 산토끼가 된다.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근자열 원자래 란 말이 그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열받게 하면 그들은 도망간다. 잘 되는 조직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 회사 자랑을 많이 한다. 망하는 조직은 직원들 입을 통해 회사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당신은 최근 집토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기쁘게 한 일이 많은가? 열받게 한 일이 많은가? 열받게 한 일이 많았다면 곧 당신에게도 열받을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 자리는 위험하다. 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네요. 고객보다 중요한 게 외부 고객보다 중요한 게 내부 고객. 같이 일하는 동료, 위, 아래, 옆. 배 계신 분들이잖아요. 집토끼와 산토끼의 비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이어서 4장 시간이 스승이다 파트가 남았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버텨낼 때까지 기다려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긴 시간 관찰하였다.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코우마는 긴 시간을 애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져다 고치구멍을 조금 뚫어주었다. 그는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갈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쓰는 가운데 날개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코우만이 값싼 동정으로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 예화는 고통이 생에 왜 필연적이며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인지를 알려준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의 글이다.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모들이 많다. 이들은 남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살이 빠질 걸 기대하는 사람만큼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198페이지입니다.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박경리 선생의 글 중 일부다. 젊은 시절엔 젊음이 좋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노안이와 눈이 침침해지니까 눈 좋았던 시절이 그립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숱 많았을 때가 생각난다. 숱이 너무 많아 이발사가 싫어할 정도였다. 무릎이 시큰거리니까 날듯 뛰어다니는 청춘이 멋져 보인다. 하지만 젊은 날에는 한 번도 박경리 선생의 글이 정말 멋진 시절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모든 걸 당연하게만 생각했다. 마지막 구절이 가슴을 친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헤어지는 연습. 죽음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죽을 것이 확실한 사형수와도 같다.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헤어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남만큼이나 헤어짐은 중요하다. 헤어짐을 의식하면 행동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은가? 나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잘 살다 간다. 여한 없이 살다 간다. 모두가 아름다웠어. 모두가 행복이었고 그동안 고마웠네. 모두들 잘 있게. 와, 울림을 주는 글이네요. 저도 이렇게 엔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딩. 슬프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많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한근태 작가님 정말 말씀도 잘하시지만 글도 정말 잘 쓰시네요.
오늘 저희 고수의 일침을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세상에 대한, 또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지혜, 나를 깨우는 따끔한 한마디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에게 칭찬을, 격려를 해주는 분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나에게 독설 또는 비난하는 분들도 주변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고요. 또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먹기 어렵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 정도의 내성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말씀도 듣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하시길 책먹고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